안녕하세요. 사정이 복잡한 가족 사연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행복한 짝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부모님의 결혼이 거래로 이뤄진 것과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등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함께 고난도를 이겨낸 삶의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부디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2년 뒤에 둘째로 아들이 태어나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엄격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시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머니도 하루 종일 편안할 새 없이 힘겹게 결혼 생활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경직된 분위기에서 자란 나도 어릴 적부터 매사 신중하게 조심했어요. 동생은 아들이어서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자유롭게 자랄 수 있었지만 나는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형제는 정반대의 환경에서 자랐어요. 항상 신중하게 행동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던 나였지만 고등학교생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엄마에게 반항한 적이 있어요. 중간고사 시험을 앞둔 날,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가 있는데 꼭 가고 싶어서 충돌했어요. 엄마는 가서 돌아오면 안 된다고 했지만 나는 꼭 가고 싶었어요. 결국 가서 오기로 했고 그때부터 다른 마음으로 살고 싶다고 느꼈어요. 우리 사이의 유전자는 모두 완벽한 형제였어요. 나도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왔지만 동생은 특출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시험에서 항상 1등이나 2등을 차지하여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죠. 그와 반대로 나는 노력해도 성과를 거두지 못해 엄마로부터 한심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아이돌 콘서트에 가고 싶어하는 나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 나에게 그 아이돌은 정말 소중한 존재였어요. 우연히 친구가 소개해준 노래의 가사가 나의 마음을 달래주었고 그 아이돌은 내게 전부가 되었죠. 사춘기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존경하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 법이고 다른 어린 여자 아이들처럼 나도 평범한 것뿐이었지만 엄마는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그때의 나는 엄마를 미워하고 그녀의 허락 없이 용의를 뚫고 콘서트에 갔어요. 아이돌 그룹을 가까이서 보는 것은 얼마나 황홀했는지 몰라요.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살아올 수 없을 것 같아서 정말 설렜어요. 하지만 광란의 콘서트가 끝나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환한 얼굴을 생각하니 나는 행복과 죄책감으로 괴로웠어요. 대문 앞에 섰을 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을 정도로 긴장했어요. 곧 어머니가 나를 발견하고 손에 끌려 집으로 들어가면서 많이 혼나야 했어요. 그 후로 혼자 다니는 시간이 없어졌고 학교에서 집까지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지금 생각해도 부모님께서 제게 엄격히 교육을 해주셔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정없이 올가매셨습니다. 그들의 간섭이 심해질수록 나는 아이돌 그룹의 노래에 더 빠져들게 되었어요. 시간이 될 때마다 이어폰을 꽂고 그들의 노래를 듣고 집에서도 말수가 줄었어요. 그들의 노래는 제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자유롭게 노래를 부르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멜로디 위에 내 목소리를 얹어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 순간에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고 싶은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도 컸지만 부모님 앞에서 그건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동생도 마찬가지였고 실용음악 분야로 대학 진학을 해보고 싶었지만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도 이야기를 이해했습니다. 이제 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 자네 부모님은 자신있게 내가 바라는 일을 하거나 한다고 즐겁게 할 줄 알아요. 일전에 일어나 학교에 잘 다니고 교신제법에 충실하며 자매도 조심스려라 나날을 전략적으로 진제 세우고 시행해가면 다시 몸력을 가진답니다. 애찬을 챙길 수 있다면 사용치어라 언젠간 엄마 아빠도 자네의 꿈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던 꿈을 포기하거나 안행 삭제하면 안 돼. 이를 계기로 자네가 세상에서 중요한 수다자로서 이전 나갈 수 있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멋진 선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화이팅하세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지만 아버지께서 나는 여전히 부족한 딸로 남아있고 성취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괴롭혔고
자책감과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이 깊어질수록 집을 벗어나고 싶었고, 그래서 엄마에게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우연히 엄마도 제 속마음을 알아주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엄마 덕분에 집을 떠나는 계획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공부를 핑계로 혼자 살게 되었어요. 부모님의 감시를 벗어난 삶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었고, 가족도 친구도 없는 곳이었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새로운 경험과 친구들을 만나면서 점점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길에서 우연히 귀에 들려오는 음악에 이끌려 한 곳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운명의 사람을 만나 도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혼자 기타를 들고 버스킹을 하고 있었고, 그의 음색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출 정도로 매력적이었어요. 노래에 대한 갈망을 느끼고 있던 저에게 자극이 됐고, 같은 곡을 몇 번이나 불러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매료되었어요.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까지 느껴질 정도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의 노래가 끝날 때쯤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알고 얼마나 놀랐던지요. 그날부터 그 자리에 매일 찾아갔어요.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듣기 위해서였죠. 그 사람은 매일 그곳에 올 때도 있었고 오지 않는 날도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 매료된 저는 허탕치는 날이 있어도 그곳을 꼭 찾았어요. 어느새 그와 저는 서로의 존재를 알아가게 되었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 사람 맞죠? 네, 맞아요. 한국인이네요. 와, 내 노래들로 자주 와서 고마워요. 감사 인사는 오히려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멋진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같은 한국인이라니 너무 뿌듯해요. 저희는 그날을 계기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저와 같은 유학생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직접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더스킨이나 카페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웃는 얼굴이 너무 멋졌던 사람이었어요.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유가 늘 흘러넘쳐서요. 집안에서 모든 걸 지원받으며 살고 있는 제와는 환경이 열악한데도 더 밝고 긍정적인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멋진 사람이었죠. 선호 씨, 이렇게 지내는 게 힘들지 않아? 왜? 뭐가 힘들어? 그냥 공부하러. 이렇게 멀리 왔는데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데도 업무를 해야 하고 부모님이 20살이 될 때까지 열심히 키워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고 미국에 올 때도 부모님이 비행기표를 사주셨어요. 그 후에는 내 삶을 내가 책임져 나가야죠. 선우를 보면 내가 너무 철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환경에서 부모님에 대한 불평을 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그런 적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업을 했다면 부모님께 도움이 됐을 텐데 고집을 부려서 외국까지 나왔다며 항상 미안해했어요.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들을 알게 되는 기분이 들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의 경험은 낯선 것들이었고 나와 다른 생각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더 매료되고 나중에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가 내 고백을 받아들이자 놀라웠지만 이내 그도 내게 똑같은 마음을 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미국에서 유학을 마칠 때까지 함께 있었어요. 한국인 유학생들 중에서 연인이 된 것은 나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어요. 3년의 짧은 연애 기간이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진심이 있었고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고 이어지는 법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계속되었던 사랑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엄마와 아버지에게 발각된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읽어보세요. 누군가 앞에서 그 사람을 감싸는 것을 떠나라. 빨리 떠나세요, 아버지. 내 눈에 어둠이 찾아올 때까지는 망설임 없이 따르세요. 신의 주의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할 일은 없어요. 아버지는 그 사람과 헤어지라고 강요하셨고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유산이나 뭐든지 모두 없어질 거라며 엄포를 놓으셨어요. 동생이 안심시켜줬지만 나에게 온전히 돕고 싶을 때는 아니었어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기업에 들어가 경영 수업을 받으며 내 지위를 다지고 있는데 위험을 부리는 건 필요 없어요. 정말 고난스러웠어요. 그 사람은 그런 말은 아니지만 분명 엄마와 다른 곳에 다녀온 것 같았고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얼굴을 보게 되더라도 그의 심정을 알 수가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오빠에게서 포기한 게 아닐 테고 오빠와 끝까지 갈 거예요. 그게 맞는 선택인지 미처 알 수 없어요. 미국에 있을 때 우리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 정도로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변하려는 게 없어요. 그건 우리 아버지의 잘못이지 제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반대와 상관없이 그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걸 믿는다면 그 사람의 눈빛에는 더욱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도 나를 내버려 두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죠. 그런 우리의 다짐과는 부모님은 가까운 지역에서 소개팅을 주선하고 나에게 가라고 강요했어요. 나는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나가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염려하여 화가 난 아버지께서 나를 가두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항상 동생보다 떨어지는 나였던 내가 이런 짓만 하는 것을 탓했어요.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나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가방을 싸들고 나왔어요. 가족들이 잠든 밤 혼자 가방을 들고 나왔는데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은 그를 만나러 가던 길에서 만났어요. 집을 나왔다고 말했지만 그는 돌아가라고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 밤에 가방을 들고 나왔는지 그가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잔인하게 돌아가라 했어요. 이건 가려 아니야? 혼자 숨기고 싶은 마음이었어. 혼자 떠나달라는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노력한다면 받아들여 줄지 몰라. 부모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실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결혼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니 주저앉아 울었어요. 마음이 너무 절절한데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싶어요. 불안한 마음에 계속해서 저는 아직도 저희 부모님이 자신을 받아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깝기도 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그를 향해 말렸어요. 제발 도망가자. 우리 둘이 함께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살자라며 말했을 때 그도 놀란 듯이 눈을 흔들었고 고민하는 듯했어요. 그의 말이 부모님에게 좋게 받아들여져 결혼하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더욱 고민하던 것 같았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나 왕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았어요. 망설임이 들었겠지요. 결국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제가 선택할 때 그도 저를 선택해주길 바랐어요. 그의 결정은 단지 우리 미래의 선택이었고 마침내 그는 내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우리는 지방의 바닷가 마을로 도망가서 새 집을 찾을 수 있었어요. 낡고 오래된 집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한 공간이었고 보수를 거쳐서 살기로 했어요. 조금씩 집안을 가꾸며 우리의 삶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동네 주민들도 우리를 환영해 주었어요. 우리를 많이 돌봐주셨어요. 몇 고도 않는 바닷가 마을에 작고 아늑한 성당이 하나 있었어요. 나와 그 사람은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결혼식에 참석할 친구들도 부모님도 없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올릴 것을 약속하고 결혼식을 간직하며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결국 이틀 앞둔 어느 날 그 사람이 집에 잠시 들렸다가 간다고 했어요. 엄마가 병 중이니까 가봐야 해. 조심히 올게. 얼마 후 그의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어서 그에게서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아프셨다는 소식에 걱정되었지만 결혼식 날에 늦지 않게 올 것을 약속했어요. 결혼식 당일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작은 꽃다발을 들고 성당으로 향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며 그가 정말로 오리라는 확신으로 그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희망과 축복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약속한 시간이 돈 줄 알았지만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1시간, 2시간이 흐르고 결국 일몰 때까지 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다리며 한 발도 못 움직이고 그 자리에 머물렀지만 그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끝내 돌아가기로 했어요. 어둠이 밀려오는 밤에 홀로 집으로 돌아왔죠. 눈물이 멈추지를 않고 처음에는 조금은 흔들밖에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나를 떠난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져 결국 연락이 끊겼을 때 나는 확신했어요. 그가 나를 떠나갈 줄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저를 버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집에 오면서 발이 약해져서 비틀거렸어요. 넘어질 뻔한 순간 누군가가 날 붙잡았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숨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오신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나를 찾으실 수 있었는지. 아버지가 날 찾아준다는 것보다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어요. 제 얻은 그 새에 부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내 감금된 방에 갇히게 도 사용하는 것 다 작성할 수도 없어요. 바로 연락할 수 없으면 밖으로. 나는 방에 갇히고 나사가 하나 떨어진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해를 내려다보면 누워있고 해가 뜨면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본래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 항상 정상적인 사고를 해보려 하지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혼식에 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만 명확히 기억돼요. 정말로 나를 버리고 떠났을까 하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죠. 그가 정말로 나를 버렸을까 봐 글로 확인해 보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계절을 보내고 나서야 감금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감시도 풀리는 느낌이었죠.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동생은 이미 회사에 적응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으며 아버지는 안심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모습이었어요. 누구든지 동생은 정말로 잘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괜찮아. 그놈은 뭔 소리야? 그를 잊고 제대로 살아야지. 언제까지 집안의 문제만 일으키려고 해? 신경 쓰지 말고 내 할 일을 제대로 해. 그러니까 나처럼 역할해. 결코 내 누나일지라도 서슴없이 혹평을 해주더군요. 부모님처럼 동생도 날 소중히 여기는 듯 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 덕분에 비교되어 살아왔지만 그 슬픔은 내 몫만으로도 충분한데도 허전한 동생. 정말이지 지는 잘난 척하는 너무 자만심 강한 동생. 정말 할 수 있는 사람들. 만약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평생 동안 저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평생 가족과의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이유는 동생도 한 몫을 했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 치욕스러운 말을 듣고 있는 내 모습이 참으로 창피했어요. 이런 상황을 만든 그 사람을 찾아서 왜 그랬냐고 따져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머리가 어질어질할 만큼 화가 나도록 그를 찾아다녔어요. 집을 방문해보고 그의 직장에도 가봤어요. 친구들도 찾아보고 사방팔방 다 뒤져봤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의 부모님이 실종 신고를 해도 결국 나를 붙잡고 아들을 찾아다오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어머니를 만나러 가겠다고 했는데 그의 어머니는 그를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저는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집을 나가지 않았어요. 그의 실종은 너무 큰 충격이었고 아버지가 손을 썼을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조차 들었지만 전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그를 잃은 상처와 슬픔이 큰 독이 되어버렸어요. 그 독은 치유되지 않았고 마침내 술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너 또 술을 마셨니? 왜 이렇게 태도가 그래? 응, 뭐가 그렇게 문제야? 내가 있는 게 문제야? 나만 없어지면 우리 집안 사람들 완벽해질 텐데. 혀코꾸라진 소리 그만해. 정신 좀 차려. 저건 누구 닮아서 저랑 같은 모습인지. 아버지 나 아버지 닮았잖아. 아니야, 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닮았다는 말 진짜 많이 들었는데. 부모님은 매일 술에 취해 살아서 나를 못마땅해 했어. 어쩔 줄을 몰라셨어. 다만 아니었다면 내려놓았을 거라고 대놓고 말씀하실 만큼 아주 골치 아팠어.
처음에는 집안에서만 시끄럽게 있는데 내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할아버지에게도 들키고 집안 모두에게 비방을 받을 정도로 심각해졌어. 그래서 부모님은 나를 밖으로 못 나가게 만들며 더욱 감시했어. 그런 과정에 다시 감금을 당했고 우울증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어. 갇혀 있어서 술은 마시진 않았지만 우울증은 어찌할 책도 없었어. 겨우 30살에 집안에 갇혀 지내는 저를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어. 모두들 이해보다는 동물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봤어. 나는 병이 들어 결국엔 환영도 보게 됐어.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끔찍해. 그 사람을 잃고 나 혼자 둔 상황에서도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을 때 나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사람을 찾으며 버텼어요. 나타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내주는 그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잡으려고 하면 사라져버리는 존재였어요. 결국 손에 잡히지 않는 그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고 눈으로만 따라가며 그립고 기다렸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때의 기억을 되새기며 눈물이 자꾸 흘러내려요. 그리움에 가득 차 너무나 아픈데요.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나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한참을 깊게 자고 일어난 듯이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한쪽 손목에는 카테터가 꽂혀 있었고 다른 쪽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그 순간 기억이 없었고 왜 여기 있는지도 알 수 없어서 허둥대며 하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들어와서 자기야, 괜찮아. 여기 어디야? 왜 여기 있는 거니? 라고 물었어요. 기억나지 않고 엄마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렇게 진심으로 울리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뒤에는 방 서랍에 모든 것이 정신없이 끝난 듯한 상황에 대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석에 있는 칼을 통해 저도 모르게 극단적인 행동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였어요. 어머니 하던 도우미가 제게 계약을 주려고 방문했을 때 그녀는 피 흘리며 누워있던 저를 보고 크게 놀랐고 그 후 무작정 부모님께 연락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들었지만 기억이 희미해져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는 오늘 아침은 여기 있었고 오후에는 회의 때문에 나가셨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 말로는 아버지가 아주 놀랐다며 혼란스러워했다네요. 이번 사건으로 아버지도 고민이 많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평소에는 잘 나가는 분으로서 어쩌면 이번 일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워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저에게 애정을 보여주는 모습은 처음이라며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간질거리는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잠깐이라도 부모님의 관심을 끌어 기뻤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나 이 상황을 비난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시 제게는 이런 감정이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말들과 눈빛들이 마음을 용기부여하는 힘이 되어주었으니까요. 그 순간에는 애정에 주저없이 목말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일 뒤 병원을 퇴원해 전문의의 상담을 받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가자 모든 것은 정신없이 끝난 듯한 기분이었죠. 내가 사용하던 침구가 모두 교체되었다. 가구 배치도 다 바뀌어서 분위기가 매우 다르게 느껴졌다. 기분 전환도 해야 할 것 같아 이른바 청소를 시작해야겠다. 침대가 창가에 있어서 조금 쉬다가 옆에 있는 엄마 방으로 가보기로 했다. 엄마는 언제부터인가 나에게 더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았다. 화를 내거나 핀잔을 주는 일도 없었다. 마치 내가 3살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모든 것을 챙겨주는 느낌이었다. 엄마는 1층에 있을 테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불러달라고 했고 아버지는 오늘은 집에서 근무하신다고 해서 나중에 뵙겠다며 안내해 주셨다. 엄마는 미소 짓고 방해하지 않으려 했는데 계속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모습이었다. 나는 한동안 침대에 앉아 있다가 아버지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랜만에 아버지의 서재으로 갔는데 언젠가는 여기서 읽고 싶은 책을 찾으러 자주 들렀던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거의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졌다.
서재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그 사람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미국으로 출국한 것은 확인했지만 그 후의 행방은 불분명했다. 아직도 행방불명인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실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아직도 그의 떠돌이 생활이 계속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조치했다. 그 사람이 미국에 출국한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자니 그 사람이 실종된 상황에서 아버지가 그 사람의 행방을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 의문이 들었다. 눈동자에 힘이 실려오는 걸 느꼈고 자세히 듣기 위해 방문을 열어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와 비서의 이야기를 주에 깊게 들었는데 그날은 평소 말이 적던 아버지도 다르게 감정을 드러내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라진 것은 모두 아버지의 지시 때문이었다. 결혼을 앞둔 그날, 아버지는 그 사람을 찾으러 갔다가 그의 집에서 그를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해 미국으로 쫓아냈다는 얘기를 했다. 오지 않는 그를 기다리며 그 이야기를 잊으려 했지만 이제는 알게 되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방문을 열고 아버지에게로 뛰어들어가서 지영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소리쳤다. 아버지를 향해 오열하면서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가 한 짓을 듣고 나는 너무나 믿기 힘들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들리는 소음에 따라온 엄마는 방안 광경을 보고 안아주셨고 아버지는 외면했어요. 엄마도 다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했던 일을 알았어요. 얼마 전에 알았어요.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나서도 어느 비서가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어렴풋이 짚히는 곳이 있어 그곳으로 빠르게 향했어요. 그곳에 그가 있을지 없을지 확신은 없었지만 달리 가볼 곳도 없었어요. 만약 그곳에 그가 없다면 부모님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러 그를 찾아가야 했어요. 그럴 거면서 그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 확인해야만 했어요. 그때 우리는 미국 전역을 여행할 각오로 그 자리로 향했다. 그곳은 처음 만난 장소, 그가 버스킹을 하던 장소였다.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끌리듯이 발걸음이 향했던 것은 그곳이었다. 비행기를 내리자마자 찾아갔다. 그 시간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시간과 일치했다. 석양이 어슴풀에 내려앉은 공원 한 구석, 거기서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오더니 갈매기들도 그의 목소리를 따라 노래했다. 눈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벌써 5년이 흘렀고 그는 여전히 우리가 만난 그때와 같은 목소리로 노래했다.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그의 노래를 귀에 담았다. 마침내 노래가 끝나고 그가 눈을 떴을 때 우리 눈이 마주쳤다. 우리는 노래의 감동으로 서로를 알아보았고 그는 웃어주었다. 서로 가까이 다가가 앉아 눈물을 흘렸다. 말은 없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고 오래도록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었다. 만나려고 하니 이렇게 쉬운 것을 그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애태우고 살았던 날들이 무색하게 너무나 쉽게 제외되게 됐어요. 저희는 가까운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근황을 확인했어요. 많이 야윈 것 같네. 어디 아팠어? 아니, 그냥 나도 나이가 먹은 거지? 5판 계속 노래하고 지낸 거야? 응, 그랬지. 네가 나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어. 뭐, 그 사람은 저를 기다렸다고 했어요. 나와 다시 만나는 게 언제가 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염없이 저를 기다렸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가 가방에서 하얀 종이를 하나 꺼내 저에게 건네달라고 해요. 뭔지 몰라. 조심히 종이를 열었고 그 속엔 그 사람과 제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더군요. 이게 뭐야, 우리 청첩장. 너랑 결혼하려고 했던 그 날짜야? 왜 이런 걸 갖고 있어? 그는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일부러 청첩장을 만들었다고 해요. 언젠가 저와 꼭 만날 거라는 믿음 하나로 이 청첩장을 매일매일 열어보며 저를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그의 얘기를 들으며 또 한 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그를 그리워했던 만큼 그 사람도 저를 매일매일 그리워하며 지냈다는 얘기에 안심이 되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모두 우리 부모님 때문에 생긴 예, 그 사람이 당하지 않아도 됐을 그 고통이 되었어요.
그 시간에 많은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는 소리가 멈추지 않는 나를 잡으며 아직 혼자냐고 물으며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어요. 바보야,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 라며 소리쳤어요. 그 말에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고 결혼해 줄래라고 청했어요. 나 때문에 고통받은 것은 다 잊은 건지 묻고 미련스럽게 보이지 않은 그의 청혼에 나는 곧 승낙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고 한 달 후 한국으로 들어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우리 쪽 부모님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어요. 현재는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나의 이야기예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며 사랑을 지켜낸 과정이 많았지만 결국은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아직도 부모님과 연락이 없지만 언젠가 기회가 올 것 같아요. 남편과 이세를 가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이 소식은 없지만 언젠가 기쁜 소식을 전하리라 믿어요. 믿어주고 있어요. 이야기를 완전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원하는 것을 꼭 이루길 바래요. 안녕히 계세요.